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을 병원을 고르는 일은 치료의 시작, 암 치료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되면요, 병원 치료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을 고르는 일은, 선택한 일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제 환자 중에요, 백혈병 이제 7살 된 남아가 있었는데 부친이 유명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아이를 살리려고요, 백방으로 노력하고요, 정말 정보력을 활용하고 친인척, 지인을 활용하고 친구를 활용하고 이렇게 수소문해서 결국은 모 재벌 회장님이 출연한 휴스턴의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 이제 이렇게 의뢰를 해놓고요, 몇 군데 병원을 이제 자문을 구한 상황에서 의사의 친구의 소개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들어보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저도 아들 둘이 있는 그런 아버지인 관계로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 이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7세에 얼마 못 산다면 참 안타깝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 그래서 꼭 낫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찬찬히 설명대로 충분히 설명하고 상담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이렇게 가졌습니다. 저희 병원 치료하기로 이 부모님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즉 약물 치료하는 병원과 협진하고 병행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할 때 약을 이렇게 좀 조절하고요, 치료 속도를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잘 치료했습니다. 아이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물을 이렇게 조절하고요. 이 백혈병이 재발을 이렇게 잘하는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면역치료를 같이 병행한 결과 2년 치료 후에 무사히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 아이는 건강하면 된다 이랬어요. 학교에서 공부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선생님도 이제 배려해 주셨어요. 숙제도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면제해 주고요. 어떤 아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늘 마스크 입고 이러니까 애들이 또 놀림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선생님 좀 학교 안에서 좀 교실 안에서 컨트롤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의 배려와 협조해서 합력하시는 선을 이루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암을 이기는 정상 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주변에 자기와 입원했던 알았던 이 병원 동기 내지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입원 친구들이 다 하늘나라로 갈 때 이 아이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분명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이 아이의 부모, 암 가족의 극복자의 부모의 심정, 또한 형제의 심정, 가족의 마음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을 택하면 암의 성패는 좌우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50% 이상은 승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자의 상태를 우선 파악해야 되고요, 판단하고 시스템에 의존하면 안 되고요,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는 병원을 택하십시오. 병원 중심이나 교수 중심이나 의사 중심의 그런 치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가, 환자 중심의 환자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든 개선하고 회복하고 치료하려고 애쓰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재 우리의 항암제는 사실은 미국 임상치료 자료에 기인해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그런 통계와 진료 경험, 지침, 그것이 논문화되고 임상이 되어서 항암제가 이렇게 개발되어 나옵니다. 한국에서 항암제 개발한 게 선프라 19 외에는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수입해서 그런 제재를 쓰고요, 다국적 기업에서 만든 항암제를 쓰는데 전 세계 의사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고 저도 초기에 그랬습니다.
한 달 스케줄 하면 항암제를 6사이클 이렇게 해서 암을 없애고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약을 하고, 또 부작용도 그만큼 또 많습니다. 또 부작용이 나타나면 부작용을 또 줄이는 그 약을 또 투여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바로 이 항암제 치료의 어떤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서양 사람들보다는 우리 전후에 이렇게 우리의 어떤 동료들, 선배들, 부모님들 세대는 조금 약합니다. 잘 못 드시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키와 몸무게에 의해서 항암제를 체표 면적을 계산해서 이렇게 적용할 때 조금 그것을 잘 가이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항암제 하다가 6사이클 꼭 해야 됩니다. 12사이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암제 하시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체력과 기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시고요. 그 다음 저희 면역치료를 하면 항암제를 잘 견디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몸이 중심이 되어서 치료해야지 그 시스템의 치료에 의해서 자꾸 하다 보면 항암제 하다가 정말 요단강을 건너고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환자의 기력과 체력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시고요. 또 좋아지면 또 다시 하시고, 이런 어떤 유동성이 있는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지혜로운 어떤 항암제 치료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한다 그러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적용하는 시스템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대개는 검사를 일주일 전에 하면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를 보고요. 병원에 입원되어 있으면 아침에 혈액을 보면 그 다음 날 혹은 저녁에 이렇게 적용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과거의 데이터죠. 그것을 여러분 되도록이면 현재의 시간의 텀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이 좀 강구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병원은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체일에서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결과가 빨리 보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는 병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어떤 상황을 좀, 상태를 좀 세밀하게 판단하고 환자 입장에서 판단하고요. 경청하고 좀 들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전적인 시야를 가지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진료해 가는 의사들이 저는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는 신뢰가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잘하고 있고 신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 의사, 환자,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있었어요. 정말 개선의 노력을 하고 보호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환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서로 협조했어요. 어떻게 하면 환자를 이겨낼 수 있겠냐, 암을 극복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요. 치료하는 그런 좋은 병원을 택하시고 좋은 치료를 통해서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병원을 고르고요. 택해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하면 그것은 치료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결과에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한 암 치료를 하시는 그런 우리 시청자 암 극복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도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치료의 은혜가 풍성하길,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극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